딥시크 이슈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유리기판 떠오르는 분야입니다.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제 한두 번 정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또 영상을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유리기판 관련된 모멘텀들 조금 더 보강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썸네일에는 이제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써드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바꿀 가능성이 또 높은 그런 존재가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제가 예전에 반도체를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은 드렸어요. 집적화, 그죠? 기판 위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올려서 AI 반도체를 만들고 성능을 극대화시킵니다. 근데 그 성능 극대화 과정에는 좋은 메모리 반도체와 좋은 비메모리 반도체, 예를 들면 SK하이닉스의 HBM과 뭐 엔비디아의 GPU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기판도 좋아야 그런 성능들을 받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판이 유리기판으로 바뀌면 기존 기판에서 실현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판이 바뀌는 거냐? 기존의 PCB 기판은 초록색 기판 이렇게 생긴 기판이죠. 아마 못 보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컴퓨터나 태블릿 PC나 핸드폰이나 어떤 전자기기를 뜯어봐도 이런 기판은 있습니다. TV 리모컨에도 있고요. 각종 전자장비엔 다 있어요. 이게 뭘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런데 이 기판 자체를 유리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유리 기판이 뭐길래 이렇게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도 있느냐? 요 부분입니다. 기존 기판 대비 장점을 볼 건데 기존 플라스틱 기판 대비해서 전력 소모가 30% 적습니다. 이 반도체에서 전력 소모를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반도체여도 발열이 심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열이 심하면 컴퓨터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냉각기를 따로 설치해야 되고 심하면 플라스틱 기판이 휘어버립니다. 플라스틱은 열에 약해요. 그죠? 발열이 크면 플라스틱이 또 휘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유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열에 강하기도 하거니와 전력 소모 자체도 30%가 감소 정도 기존 기판 대비 감소되기 때문에 효율이 올라갑니다. 처리 속도, 유리 기판은 처리 속도가 기존 기판 대비 40%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플라스틱 기판은 미세회로를 촘촘하게 새기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유리 기판은 그게 조금 더 쉽다는 거죠. 표면이 플라스틱 기판 대비해서 훨씬 매끈합니다. 유리는 얇게 촘촘하게 회로를 새기기에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로 인해서 처리 속도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8차선까지만 있던 도로를 12차선까지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동차가 더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겠죠. 그를 통해서 처리 속도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회로를 새기기에 유리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인터포저가 필요 없습니다. 인터포저는 뭐냐? 기존의 PCB에서 못한 역할들을, 그러니까 고급 반도체, 그러니까 원활한 데이터 송신이라든지 회로 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올리는 기판이 인터포저 기판입니다. 한 번 더 공정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유리 기판을 쓰면 이 인터포저도 필요 없어요. 네, 그만큼 원가 절감이나 공정 면에서 좀 유리할 수 있겠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에 강하다. 플라스틱보다는 유리가 당연히 열에 강합니다. 당연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플라스틱 대비 단점은 없냐?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왜 못 쓰냐? 네,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수율은 뭐죠? 수율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양품의 비율입니다. 이게 반도체를 다룰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수율이 뭔지에 대해서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 제품을 생산하면 양품이 있고 불량품이 있죠. 불량품이 많으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걸러내는 작업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고 말 그대로 뻘짓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수율이 잘 안 나와요. 지금 유리기판은. 왜 그럴까? 양품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 유리의 최고의 단점이 뭐죠? 최고의 단점, 잘 깨진다는 겁니다. 그죠? 기판이 깨져버려요. 플라스틱 기판이 깨질 일은 별로 없죠. 그 다음에 반도체 기판에는 많은 구멍을 뚫어야 돼요. 미세한. 근데 플라스틱보다 유리가 구멍 뚫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판을 얇게 만들면 얇게 만들수록 공정에 유리한데 두께를 줄이는데도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양품의 생산 비율을 적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불량품이 많이 나오면 상업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율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인데 이 수율을 극복하는 게 금방 되지는 않죠. 최소한 1년, 2년 이 정도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 시점은 빨라도 1, 2년 후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는 어디에 쓰일까요? 하이엔드 제품에는 선별적으로 쓰이겠죠. 수율이 안 좋아도 불량품만 다 나온다는 건 아니죠. 양품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그 양품을 하이엔드 제품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 유리기판이 적용된 제품의 성능이 어떤지는 직접 체감해 봐야 알 수 있겠죠. 앞으로 하이엔드 제품의 유리기판이 선제적으로 쓰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하이엔드 제품에서 성능을 인정받는다 라고 한다면 유리기판 시장의 회복이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포커스가 하나 더 있어요. 유리기판의 파운드리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자, 지금 파운드리 시장은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TSMC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2위는 삼성인데 격차가 좀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 업체입니다. TSMC가 사실상 시장을 장악하고 나머지 시장을 나눠 먹기고 2위가 삼성이긴 하지만 1위와의 격차가 크다. 네, 글로벌 점유율 한 8,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TSMC는 60%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점유율이고요. 자, 그런데 TSMC가 하는 일은 뭐죠? 파운드리. 파운드리가 뭐죠? 말 그대로 그냥 만들어주는 공정인데 메모리 반도체 갖고 와, 비메모리 반도체 갖고 와, 그리고 기판에 메모리, 비메모리 올려, 그 다음에 패키징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파운드리 공정이에요. 근데 지금의 파운드리 공정이 기판은 플라스틱 기판 공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근데 앞으로 유리기판 시대가 오게 되면 유리기판은 모든 방식이 달라지겠죠. 네, GPU를 올리거나 HBM을 올리거나 유리기판 자체를 가공하거나 공정하거나 패키징하는 과정이 기존의 기판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동안 잘해온 TSMC가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만약에 삼성이나 인텔 혹은 글로벌 파운드리를 비롯한 기타 파운드리 업체가 유리기판 시장을 선도적으로 공략해서 높은 기술을 미리 축적해 놓는다면 파운드리 수주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취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시대를 어느 정도 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을 때 삼성 파운드리가 시장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확대할 수 있다면 충분히 모멘텀이 되겠죠. 삼성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말고는 뭐 비메모리나 파운드리는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적자를 축소시키기만 해도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글로벌 유리기판 파운드리 경쟁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종목인데 종목은 일단 SKC가 유리기판 핵심주인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유리기판을 가장 잘하는 업체가 어디냐? 이러면 SKC예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핵심주입니다. SKC는 2021년에 이제 자회사 앱솔릭스를 출범시켰고요.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미국 유리기판 생산 공장이 완공이 됐고요. 올해 대량 생산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의 유리기판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뭐 팔고 왔다 뭐 이런 언급도 하기도 했죠. 그래서 내가 유리기판주를 산다라고 한다면 SKC를 주력으로 보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파생되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일단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패턴 검사 장비를 납품합니다. 그래서 파생해서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YC캠은 유리기판용 화학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역시 관련주고요.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그 반도체 유리기판용 글래스 관통 전극 장비를 출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좀 엮여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다 파생되는 종목이고 일단 SKC가 가장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SKC 주가를 보시면 유리기판 모멘텀에 의해서 상승 한번 쫙 했다가 시장 밀리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리기판이 그만큼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HB테크놀로지나 뭐 YC캠 그다음에 뭐 피로틱스 이런 종목군들도 어쨌든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묶여 있고 또 이게 검색해 보시면 유리기판 관련된 파생된 종목군들이 또 많습니다. 유리기판 시장이 확장될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직접 찾아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앞으로도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가 꾸준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뭐 특별히 체크해드릴 내용이 있을 때마다 한번 영상 제작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